자,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무조건 12%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이면서 배우자나 직계 비속 그러니까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고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 원이 넘더라도 이 경우에는 기본 증여 취득세율인 3.5%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한구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매 취득세와 증여 취득세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요즘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사이에 실무적으로 좀 다툼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납세자들하고 세무사들이나 또는 법무사님들이 혼동이 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취득세율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사는 경우에 취득세의 기본세율은 현재 1%부터 3%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취득하는 가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 그 다음에 취득가액이 6억부터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1%에서 2.99%, 그리고 취득가액이 9억 원을 넘는 경우 현재 3%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6억 원 초과분부터 9억 원 이하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취득가액이 6억 원인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1%가 적용됐는데, 만약에 6억 100만 원에 취득했다면 예를 들어서 2%가 적용되면 갑자기 2배의 취득세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용어로 문턱 효과라고 하는데, 이 문턱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취득가액이 6억 원부터 9억 원 사이인 경우에는 현재 보시는 이 그래프에 따라서 이렇게 그 사이 구간에는 순차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계산해 보면은 1.01%부터 2.99%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취득세에서도 조정 대상 지역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는데, 현재 조정 대상 지역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그 지역이 동일합니다. 자, 기존에 조정 대상 지역은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용산 4개 구였는데 2025년 10월 16일부터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추가로 지정이 됐습니다. 당시에는 뭐 크게 문제는 없었지만 2026년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 중과 규정이 이제 적용되다 보니까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서 중과가 될 가능성들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납세자분들께서는 굉장히 혼란 또는 타격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경우에는 강남, 서초, 용산, 송파 뿐만이 아니고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지역이 있었는데, 현재 토지거래 허가 대상 지역은 서울의 25개구 전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매수자가 해당하는 주택에 반드시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거래함에 있어서 굉장히 조금 힘들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방금 설명드렸던 조정 대상 지역과 맞물려서 다주택자의 경우에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느냐, 비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느냐에 따라서 적용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1주택자의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나 비조정 대상 지역이나 마찬가지로 1%부터 3%의 기본 세율이 적용되고, 2주택 이상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과 비조정 대상 지역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집니다. 여기 띄워드린 표를 한번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내용은 좀 더 상급지로 갈아탈 때 취득세를 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 이 경우에 무조건 8%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 2주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도 가능합니다. 자, 원래 살던 집이 있는데 이번에 새로운 집으로 갈아타게 하려고 조정 대상 지역의 집을 두 번째로 취득했다고 칠게요. 자, 이런 경우에 조정 대상 지역의 두 번째 주택의 경우에는 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 그런데 무조건 8%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원래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8%가 아닌 1%에서 3%의 기본 세율이 적용됩니다. 처분의 개념에는 반드시 매매뿐만이 아니라 별도 세대원에게 증여하는 것도 처분의 개념에 포함되기 때문에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에서 일시적 2주택 규정이 있는데, 취득세 규정과 다른 점은 양도소득세는 원래 살던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서 새로운 집을 취득해야 되는 요건이 있는 반면에, 취득세의 일시적 2주택은 1년이 경과되고 취득해야 된다는 요건이 없다는 점도 차이점이니까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관리하고 있는 저희 대표님 중에 한 분이 새로운 집을 조정 대상 지역을 취득하셨습니다. 원래
원래 8%를 내야 되는데 3년 내에 처분을 조건으로 해서 기본세율을 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개인적 사정 때문에 3년 이내에 원래 살던 집을 처분을 못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 구청에서는 최초에 냈을 때는 기본세율 1%부터 3%로 냈을 텐데 나중에 8%로 계산된 그 세금과의 차이 부분에 대해서 고지를 했고 가산세까지 더 붙어서 약 1억 정도의 추가 취득세를 내셨다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26년에는 좀 달라진 점이 있는데 3년이 넘은 경우에 만약에 못 팔았다면 3년이 넘어가는 그 날부터 60일 이내로 기본세율로 냈던 것과 8%로 냈던 차이 부분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낸 경우에는 2026년부터는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60일이 지난 경우에는 가산세가 나오니까 이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은 매매 취득세율과 관련된 내용이고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증여와 관련된 취득세율입니다. 자, 2026년 5월 10일부터는 조정대상 지역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작되는데 상담을 받아보면 5월 10일 이후에 양도가 좋을까요? 증여가 좋을까요? 하고 이렇게 선택을 저한테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6년 7월에 부동산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과 세제 개편안들이 새로 발표됐을 때 보유세에 대한 내용들이 아마 강화되는 형태로 발표될 예정인데 이때는 보유세가 어떻게 강화될지 좀 확인하고 이를 감당할 수준인지 감당하지 못할 수준인지에 따라서 증여를 할지 양도를 할지가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 다만 감당을 하실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도 1년, 2년이지 3년, 5년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에는 오히려 빠른 시일 내에 일반 증여를 해서라도 자녀한테 부를 넘기는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들이 높아질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증여 취득세율을 잠깐 설명드릴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택의 소재지와 그다음에 주택의 공시가격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증여 취득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 소재지가 비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현재 주택 가격과는 상관없이 3.5%의 증여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자, 그런데 주택의 소재지가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3.5%인 반면에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대부분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들은 공시가격이 3억 원을 넘는 주택들이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아마 주택 소재지가 조정 대상 지역 주택 증여하는 경우에는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무조건 12%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 이면서 배우자나 직계 비속 그러니까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고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 원이 넘더라도 이 경우에는 기본 증여 취득세율인 3.5%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주의점은 수중자 기준이 아니라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이라는 점과 직계 비속 자녀한테만 적용되는 것이지 사위나 며느리는 직계 비속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사위나 며느리한테 1세대 1주택자가 증여해주는 경우에는 3.5%가 아니라 12%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거나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3.5%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취득세의 최근 이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가 양도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특수관계자,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좀 싸게 거래하는 거를 저가 양도라고 하는데 부모님이 돈이 조금 필요하신데 이 주택 물건이 괜찮아서 제3자들한테 팔기는 그렇고 그래서 요거를 그냥 자녀한테 싼 금액으로 처분하는 거예요. 돈으로 받아서 좀 생활을 하시거나 뭐 그럴 때 저가 양도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양도소득세에서는 자, 일반적으로 시가의 5%보다 더 낮게 거래가 되면은 계약서에 써져 있는 그 가격에다가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실제 감정평가액이나 유사매매 사례가액과 같은 시가 인정액이라고 하는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 시가에다가 세율을 매기니까 세금이 높아지는 결과가 초래가 됩니다. 그리고 소득이 증명이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자녀가 부모님한테 대가를 지급하고 시가의 30%와 3억 원 중에 작은 것보다 높은 거래가액으로 적용되는 경우에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매매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반면에 이 세 가지 요건 중에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으면 12%의 증여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현재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취득세를 매기는 지침이 약간 다른 부분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자,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의 취득세율입니다.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 것은 자녀에게 주택과 관련돼 있는 부채, 흔히 임대보증금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는 대출을 받아서 금융부채가 될 수 있을 거고, 자, 이러한 부채들을 주택과 함께 같이 덧붙여서 증여해 주는 것을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가끔 부담보 증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부담부 증여는 아니고 부담을 지워주는 증여라고 해서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 이런 증여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시가가 10억 원인 아파트가 있는데 이 10억 원에 임대보증금이 5억 원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10억짜리 아파트에 붙어있는 이 5억 원까지 같이 자녀에게 증여를 해주는 거, 이게 바로 부담부 증여라고 했고, 5억 원은 원래 부모님이 갚아야 되는 부채 개념인데 이 부채를 부모님이 갚는 게 아니라 자녀가 갚게 되니까 5억에 대해서는 부채를 안 갚아도 되는 이익, 즉 이게 매매가 됐다고 보고 5억에 대해서 매매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자, 그 다음에 10억 중에서 부채 5억을 차감한 나머지 5억 부분에 대해서는 순수 증여 부분으로 보아 증여 취득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현재 서울시에서는 이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부채 부분 5억 부분에 대해서 실질 시가인 10억에 70%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전체 10억에 대해서 12%의 증여취득세율을 과세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대로 부채 부분 5억에 대해서는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순수 증여인 5억에 대해서 12%가 적용됐는데 이 전체 10억에 대해서 12%를 적용하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기존에 내리라고 예상했던 취득세율보다 더 많은 취득세율이 부과되기 때문에 굉장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납세자뿐만이 아니라 상담을 해주셨던 세무사님들이나 또는 실제로 등기를 진행하시는 법무사님조차도 혼란이 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의 정확한 유권 해석이 필요하고, 서울시도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부채 부분과 순수 증여 부분을 나누어서 매매 취득세율과 증여 취득세율을 부과하는 식으로 진행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또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데 10억짜리 주택을 5억 전세보증금을 넘겼을 때 이게 수중자인 자녀 입장에서 5억 원을 승계는 했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이 부채 5억 원에 대해서 실제로 5억 원 상당액의 현금이 없으면 소득 증빙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봐서 전체 10억 원에 대해서 증여 취득세율을 지금 매기려고 하고 있어서 이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고, 마찬가지로 행정안전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수정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서울시도 너무 먹지 부리지 말고 지침을 좀 변경해서 집행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매매 취득세와 증여 취득세에 대한 내용과 현재 실무적으로 조금 이슈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2026년 개정판 부동산 절세 기술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쓴 책입니다.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영규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